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디자인 싱킹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셋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공감도 있지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다시 개선하는. 아마 공통 과정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 그 안내했던 것 중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다시 개선하고 또 문제를 찾아서 또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학생들한테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선생님이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라기보다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라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일 간단한 빠르게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했던 사례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게요. 이제 제가 임용된 게 2012년도에 임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얼마 10년 이제 10년째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정보 수업을 처음 했을 때 사실 프로그래밍 수업이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5학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애들한테 만들게끔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수행평가로 "우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결과물들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원했던 거는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어 풀어나가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대부분 뭐 영어 공부 프로그램, 뭐 미로 찾기, 어려운 수도 맞히기, 아니면은 뭐 동물들을 피하기 게임, 뭐 심리 테스트 같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니면 게임이거나 자기가 보통 관심 있어 하는 게임이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주제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주제가 우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중심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났을까?' 했더니, 제가 그냥 주제 '우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만 던져 놓고 실제 문제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찾는 과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만 만들어 보라고만 했지 문제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결국에는 주제 맞는 진짜 문제를 찾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들만이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학생들한테 어 '진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디자인 싱킹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그 교과 연구에 선생님들끼리 이제 프로젝트 그 연구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디자인 싱킹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분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디자인 시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디자인 시킹 말 그대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디자이너는 일반인과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객 중심,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 요구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잉을 활용한 이유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무작정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또 아까 전에 간단히 몇 개 공감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공감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 시킹이 너무 좋고, 또 사실 그 아이디어를 낼 때 문제 해결이 사실 골치 아픕니다. 학생들한테 "문제요? 어떤 거 해야 돼요?" 아이디어 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요. 근데 이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깐요. 학생들이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8차 시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차 시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피지컬 컴퓨팅과 그리고 또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간단한 센서들을 활용한 사례들을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체험해 보게끔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 3차 시에는요. 이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기초에 대한 수업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그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교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실 건데요. EBS의 이솝에 가시면은 그 뚝딱뚝딱 소프트웨어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사례들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그걸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그 저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사실 그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 피지컬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유용하게 썼던 게 바로 마이크로비트 클래스룸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지를 그 모니터링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인 공감하기 단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제가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제였고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학생들을 하여금 집에서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갈 때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라고 생각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끝나고 이제 밤늦게 집을 돌아가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 있거나 어두운 이 밤거리, 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이 이렇게 이런 게 무단으로 불법 정차해 있는 차량 때문에 생겨나는 교통체증에 대한, 그래서 보통 저는 좀 더 작은 문제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대부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 좀 재밌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어, 지금 아마 한 3년 전 학생인데요. 지금과 비슷한 예고도 없는 비가 내리는 날씨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막 모여들었대요. 근데 사람들은 비를 피하긴 했지만 어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여기 버스 정류장 그 지붕 아래 계속 있기만 하니까 이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공공으로 모여 있는 장소에 혹시 이런 날씨가 이제 비가 오거나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런 그 우산 대여하는 시스템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찰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관찰을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바라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찾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만 찾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공감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공감 지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공감 지도는 아마 공통 과정을 겪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문제 상황 속에 있는 특정 인물을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네, PPT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써보는 작업인데요. 이제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이제 연필 글씨라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운데 있는 대상이 컴퓨터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를 공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정보 선생님도 많이 있으셔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생각과 느낌이 힘들다, 화난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리고 가로 여기다가 이제 커서 뭐가 되려고라는 생각까지 써놓는데요. 수업 중인데 시선이 모니터에 가 있는 거예요. 저를 안 보고 모니터에 가 있고 손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업 안 듣고요. 딴짓하는 학생들이에요. 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컴퓨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모니터링 하는 그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컴퓨터 시간이 약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은 약간 딴짓하는 시간, 몰래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아 보고 있니? 보고 있어요. 하고 외로운 수업을 한대요. 근데 사실 온라인 수업할 때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외로운 수업을 혼자만 하는 수업이 되었었는데 그 공감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고통에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선생님이 수업하기 힘들다는 걸 저를 되게 잘 공감해 줬고,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혼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왜냐면 제가 이거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 그런 게 급하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선생님이 이게 학생들을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원하는 걸 이렇게 쳐줬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하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써줬습니다. 또 이제 다른 동아리 수업 때 이제 프로젝트 수업했을 때 일인데요. 여기 두 가지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운동장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씁니다. 사립이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끼리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당연히 직자로 싸우면 중학생이 이기지만 사실 져줍니다. 중학생이 착해가지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막 그 짜증나게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도 같은 공간인데 자기는 그렇다고 때리거나 막 욕을 하거나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싸우지 않고 원활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대상은 같은 선생님끼리예요. 운동장을 이제 좁다 보니까 같은 체육 시간에, 특히 요즘에 스포츠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동시에 학생들이 나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장을 쓰는 구역 때문에 불편했다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육 시간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학생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생각들을 써봤습니다. 또 제가 또 했던 게 뭐냐면요. 페르소나라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감하는 방법을 써봤는데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소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했어요. 아까 전에는 진짜 자기를 두거나 실제 인물을 뒀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뭐 그 중학생인데요.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는 학생인데 이제 이어폰 관리를 어려워하는 학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좀 되게 좀 이상하게 그렸죠. 사각형 얼굴에 이렇게 무슨 그 스폰지밥처럼 그려놨는데요. 이 학생이 뭐냐면요. 기술 시간만 하면 맨날 늦는 학생이에요. 왜 늦냐면 5교시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축구하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업 시간을 항상 놓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그 페르소나, 자기를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감하기를 하게 되니까요. 사실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 꼭 자기 일일 때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나 후속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냥 공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 공감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다른 문제였네. 라는 걸 학생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학생이 저를 공감해 준 학생이 했던 건데요. 수업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스스로 이용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선생님을 위해서 그 스스로 이용하지 않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어떤 장치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 사항을 잘 분석하고 진짜 문제, 우리가 해결될 그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로 이제 다가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약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안전지대를 형성해 주는 건데요. 학생들끼리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그게 뭐야?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때 I like IUC라는 방법을 쓰게끔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이 점이 참 좋아. 근데 이제 비난하는 게 이게 안 좋아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랬으면 더 좋겠어라는 I like I wish라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게끔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좀 그 비난이 아닌 조언을 해주는 형식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갈등. 그러니까 왜냐면 그 비난하게 되면 더 이상 아이디어를 안 내요. 더 이상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형성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우물쭈물하는 학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3명 정도의 모둠을 구성을 하는데요.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임승차 때문에. 그리고 수행평가다 보니까 무임승차하면은 점수를 주기가 좀 제 입장에선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에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모둠이 구성이 됐는데 서로 조금 소극적인 애들이라서 그럴 때는 제가 먼저 가서 틀을 깨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아이디어 하면 어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인데 학생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학생들이 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디어를 낼 때 학생들은 약간 고정관념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시된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향 안에서만 조금 갇혀 있게 돼요. 그거를 제가 먼저 깨주면은 학생이 훨씬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많이 내게끔 아이디어를 내고요. 또 학생이 어떤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했어?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면 아마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만 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 제가 문제를 정의했던 그 정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산도 하지만 확산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했던 게 제가 나우, 하우, 와우라는 사실 정해진 기법은 아닌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현재 있는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기발하지만 구현 가능하지 않은 아이디어인지 그거를 이제 분류해보는 그리고 분류하고 그중에서 가장 기발하면서도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게끔 하는 과정을 하게끔 하면서 그러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끔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아리 아까 전에 그 운동장 사용구역 했던 그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에서 3명 모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포스트잇을 제가 그리고 또 분류하는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종이다 쓰는 것보다 포스트잇을 써서 저희 특히 아까 젠보드 공통 과정에서 젠보드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류하는 작업을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재밌던 게 이제 2명이서 이제 모둠을 해서 했는데 아까 전에 그 비 내리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했던 학생의 그 작품인데요. 둘이서 냈어요. 그래서 31개를 냈다고 이렇게 왼쪽 하단에 보면은 적어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또 자기는 더 많이 냈다고 22개라고 써놨어요. 얘 9개밖에 안 했어요. 저는 22개밖에 안 했었는데 아이디어 내는 거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최적의 아이디어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많이 걸리실 거예요. 구현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비트에다가 뭔가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저는 종이로 많이 해요. 그래서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종이로 쉽게 왜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한번 구현해 봤을 때 머릿속에 있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막상 구현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네? 안 되네?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 개선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을 때 그 특징입니다. 또는 저는 이제 학생들 수행평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기가 좀 많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만이라도 잘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프로젝트 기획서를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수업 시간에 맨날 늦던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이 이제 제시됐던 게 뭐냐면 이제 휴대용 자동 알람이라는 명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이제 알람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치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뭐 전지가 필요하니까 수용 태양광 뭐 전지판을 연결해 가지고 배터리 없이도 알람을 간단하게 울릴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이런 장치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저를 공검해 줬던 학생은요. 마이크로비트로 여기다가 이제 부저랑 부저 그 뭐죠? 그 악어 클립을 이용하고 여기 이제 누르게 되면 접지가 돼 가지고요. 제가 불이 들어와요. 그 마이크로비트 LED에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제가 이제 얘가 만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운동장 때문에 문제였던 학생은요. 영역을 나눠 가지고요.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그 소리가 나고 LED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는 그래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학생이 한번 구현을 해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 보면서 또 재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를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꾸미고 싶은데 잔디밭처럼
실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검색해 가지고 인조단지를 찾아 가지고 검색해서 사 주고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런 나무들이요. 가짜 나무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재료를 줘서 만들게 하다 보니까요, 참 재밌게 재밌는 작품도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예, 발표를 진행하게끔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이거 발표를 할 때 누구를 모셨냐면, 전 동아리였을 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자신감을 더 얻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부모님한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하니까요. 학생들이 이후에도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되게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제 사례는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가장 먼저 해보실 건요,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실지 마실지 걱정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부딪혀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왜 뭐가 문제일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